안녕하세요. 최혁진입니다. 요즘 반도체 시장 아주 난리입니다. 저도 반도체 투자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조정기간 일주일인데 굉장히 짧은 기간 임팩트 있게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풀백이냐, 아니면 시즌 종료냐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굉장히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빅쇼트 영화, 유명하죠? 빅쇼트 2를 만들면서 이렇게 마이클 버리를 했던 영화 속에 이제 장면 합성해서 이제 샌디스크 USB를 보면서 이렇게 약간 조롱 섞인 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도 그렇게 요즘에 마이클 버리가 굉장히 타율이 좋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롱을 가고 팔란티어 숏부터 해서 지금 공개 포지션 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 AI에 대해서 숏친 거에 대해서 지금쯤 굉장한 수익을 누리고 있을 텐데요. 그만큼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샌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38% 하락하였고, 마이크로는 마이너스 30%, 인텔은 24%나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셀더 뉴스, 즉 반도체 투매가 시작이 됐는데요. 따지고 보면 하루에 1조를 벌었다. 정말 많이 번 거고, 이게 엔비디아보다 더 잘했는데 지금까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건 셀더 뉴스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라. 단순 차익 실현 물량이니까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상장을 하죠. 나스닥에 상장하는데 최초 상장이고 이제 처음 있는 일이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셈법이 있는데, 그 셈법 중에 가장 좀 직관적인 것들은 이제 우리가 TSMC를 구매할 때 TSMC ADR을 구매하지 굳이 우리가 대만 달러로 바꿔서 TSMC를 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달러를 가지고 있는 미국인들 또 다른 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굳이 하이닉스를 살 때 원화로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ADR로 달러로 사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과매도가 나온 이유가 성과금 충당금 개정이라는 것 때문인데요. 근데 주주의 이익을 직원들이 먼저 가져간다라는 개념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저도 신문에서 봤는데 100조 정도의 성과금이 나와야 되는데 89억 원의 영업이익을 발표한 거는 11조 정도를 먼저 직원들이 가져간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투매성 셀이 나온 것 같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수상한 계정이 등장했는데요. 일본이 굉장히 지금 시끄럽습니다. 유토라는 계정인데 조회수도 굉장히 많죠. 이게 가짜라고 하기에는 조회수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글인데, 일본은행이 준비하고 있는 조치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서방 국가 여러분들의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의 가호가 함께하기를.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런 트윗이 올라왔는데 주목을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의 중앙정부의 계정이 아니냐, 백악관의 닉 기자처럼 이 유토 계정도 그런 게 아니냐, 공식 대변인처럼 사용되는 계정이 아니냐, 금리 인상할 거다, 너네 조심해라, 엔켈이 온다라는 걸 포스팅으로 올린 건데요. 사람들이 이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 계정이 진짜냐 아니냐 여부로 되게 굉장히 싸우고 있는데, 이렇게 지수가 상단에 있죠. 나스닥도 굉장히 많이 상승했고 지수 상승하고 있고 다우는 최고점을 경신하고 있을 때 항상 나왔던 이 엔캐리 위험인데, 항상 엔캐리 위험도 지나고 보면은 살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엔캐리나 이런 것들을 멋있게 피해가지고 다 떨어졌을 때 무릎에서 사면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예상을 못합니다. 파이 지수도 상당히 레벨이 높죠. 그리고 나스닥도 레벨이 높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뉴스 하나만으로, 그러니까 엔캐리가 나올 수 있다, 우리 금리 인상 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찌라시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시장의 충격이 강합니다. 낙제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죠. 모든 주식에서 이렇게 셀이 나온 상태에서는 이렇게 찌라시 하나만으로도 주가를 굉장히 좌지우지할 수 있고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호르무즈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유조선이 신원미상의 발사체에 맞아서 구조적인 손상을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상자는 나오지 않고 환경 영향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뉴스가 발표되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원유가 오일 퓨처죠. 오일이 4.5% 급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끝난 게 아닌가 라는 의구심 때문에 아까 말했지만 지수가 상단에 있으니 사실상 이 전쟁이 끝난 거나 마찬가지인데도 계속해서 이런 뉴스들, 악재들을 내보내면서 주가를 떨어뜨리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에서는 계속
계속되는 악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칩이죠. 딥시크가 자체 칩을 또 개발했다는 또 소식이 전해지면서 엔비디아가 한때 마이너스 3%까지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미 기술적으로 200일선에 닿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지면 안 되는 구간입니다. 200일선을 깨지게 되면 장기 우하향 추세로 변하게 되는데, 그럴 때 꼭 이런 뉴스가 나와서 한 번 더 엔비디아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딥시크가 자체 칩을 사용한다는데요. 이게 무서운 점이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막 자기 기업들을 밀어주죠. 계속해서 밀어주고 지원하고 보조금에서 가격 깎아버리고 이렇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이제 장악을 하는데, 메모리도 이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에서 또 한 번 메모리 주식들이 또 한 번 2차 하락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이슈가 많습니다. 첫 번째가 이거 일부러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다. 엔비디아 물량 뺏으려고. 왜냐하면 이전에 딥시크에서도 엔비디아가 하루 만에 마이너스 17% 갔을 때 그 이후에 1년 안에 엔비디아가 100% 상승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AMD 플랫폼 위에서 잘 작동됐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기술에는 발끝에도 못 미치고 있다 라고 단호하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은 노이즈라고 생각해서 엔비디아를 어제 조금 더 담았습니다. 시즌 종료가 될까요? 아마존에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하이퍼스케일러 IG 부채는 전례 없는 급증이 날마다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돈 쓴다는 거죠. 아마존 달러 채권 발행으로 최소 250억 달러의 조달 모색입니다. 아마 이로써 아마존이 이제 실적 발표 때 알 수 있겠지만 순부채 기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존도 알고 있는 거죠. 이 투자에 뒤처지면은 죽음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순부채 기업에 해당하더라도 그냥 채권 발행해서 메모리 사고 반도체 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조정 시기에는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단순하게 기대감보다는 실제로 돈을 버는 기업에 투자하면 좋겠고, 조정 중에 추세가 살아있는 기업에 투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팔로알토라든지 IBM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주말에 차트 점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고, 반등이 올 때 회복이 빠른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눌림이 빨라서 회복이 빠른 것도 있고, 아예 추세가 살아있는데 다시 또 회복이 빠른 기업이 있는 겁니다. 월가가 보기에는 이 기업들은 단순 조정이고 눌림이어서 빨리 사고 싶은 거거든요. 우리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선 이런 기업들을 잘 서칭해서 미리 이렇게 남들이 고통스러워서 가만히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잘 찾아놓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여전히 건강합니다. 바이더딥에 집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우는 올타임 하이 부근이고 스파이는 눌림목에서 적당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반도체 이외의 다른 섹터는 상승하고 전형적인 순환매 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지표들이 금리 인하를 가르치고, 케빈 허씨가 표면적으로는 매파라고 하지만 하는 행동이나 어간을 읽어보면 금리 인하를 정말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지표들도 금리 인하를 가르치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자, 어제 있던 일은 여기까지 소개하면 될 것 같고요. 다양한 포맷으로 바꿔볼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최혁진이었습니다.